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데는 한 통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론 인기도 많고 재능도 많은 멋진 인생을 꿈꾸지만 사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 단 한 사람을 가져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채워줄 하나의 사람, 하나의 사랑. 오늘은 진짜 그리워지네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이명웅이 불러줍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아무리 더워도 네.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건 한 컵의 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에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시끌시끌하고 많아도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네. 허전하고 그렇죠. 뭐가 없는 것 같죠?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힘들거나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네. 우리 보통 이 옛날에 좀 동화도 있었죠. 그림책 동화. 네네. 나의 짝을 찾아서 이 한쪽 그 반쪽을 찾아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결국은 반쪽을 만나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불완전한 거를 채워주는 그 반쪽을 만나야 네. 정말 잘 굴러가는 어떤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네. 믿어주는 사람, 네. 딱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왠지 살아도 허전하고 네. 쉽게 외롭기도 외롭고 하고. 쉽게 또 이렇게 병도 들고 좀 그렇게 좀 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우리 중국 지역에서 와서 이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동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나를 좀 알아주는 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 사회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가끔씩 그 여행을 모집을 해요. 네. 제주도 여행 같은데 네네네. 모집을 하게 되면은 저분은 분명히 혼자 계셨던 분인데 네. 짝을 데리고 와요. 네. 그렇게 하면서 동포분들이 어쨌든 이 타향살이를 하시면은 더 이렇게 좀 의지할 것이 좀 필요할 때잖아요. 말동무도 대주기도 그렇죠.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멀리 집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가정 파탄이 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할 때 마음을 같이 달래주고 함께 해주는 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동포들 사회들 보면은 정말 집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정말 푸근하게 따뜻한 말도 해주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왕이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된다면 훨씬 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2007년도에 이제 방문 취업제가 되기 전까지는 네. 동포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불법 체류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가족하고 아이, 억지로 떨어져 떨어져 있다 계시고. 보니까 아주 가정이 파탄이 되는 사례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그 이후에 법이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네. 정말 가족들이 같이 나오니까 정말 가족 분란이 많이
그렇죠. 저주해지고 네. 아주 이제 동포 사회가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몰라줘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가족이면 더 좋죠. 그럼요. 근데 정말 가족마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네. 자꾸 외도를 하거나 자꾸 가출을 하거나. 네. 저도 이 청소년 때 집에서 딴 데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되잖아요. 하신 적 있어요? 네. 맞잖아요. 뭐 집에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도 뭐 네. 이제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저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친구들을 그렇죠. 찾아서 뭐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따라서 가기도 네.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 현명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부모님과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장 소중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친구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김영배 대표도 그러셨나 봐요. 특히 그런 저희 때는 그래도 네. 형제들이 많으니까 네. 형제들이 많으니까 뭐 다 형제들이 자기 각자의 이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 형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네. 잘 못 알아주면은 빠져나가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 지금 중도 입국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게 일을 다니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볼 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은 있지만 예, 예. 시간이 뭐 없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하고의 가깝게 지내는 방법을 네. 결국은 왜 열심히 일하고 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그러니까 잘 교육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무관심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고생이 헛고생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분들에게 기울이시는 관심은 좀 크고 정말 따뜻한 마음의 사랑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에 계시는 박금옥 씨. 오늘따라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무연고 동포 능력시험 추첨에 당첨이 돼서 2010년 10월 20일 오매에도 그리던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 찜닭집 주방에서 6개월을 일을 하다가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간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6인실인데 기저귀 환자, 치매 환자, 화상 환자 등 거동을 못하시는 환자들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먼저 손 소독을 하고 환자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변기통 소독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은 환자들의 밥을 챙겨주고 재활 치료를 모시고 갑니다. 힘들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문득 내가 쓰러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돌보던 그때가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파상풍에 걸려서 연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은 출근해야 돼서 70고령인 친정어머니가 내 간호를 맡게 됐습니다. 의식이 없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매일 손발을 주물러주고 걸음을 걸을 수 있게 손잡고 한 발 한 발 걷는 연습도 시켰습니다. 악착스럽게 연습한 결과 한 달 만에 걸을 수 있게 되고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엄마의 지극한 호리가 있었기 때문에 2달 만에 퇴원을 했고 또 오늘의 내가 있고 대학생 아들과 석사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라면 끔찍이도 도와주시던 엄마는 큰오빠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손주들도 봐주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모두 엄마에게 효도를 하려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난 남편과 애들 때문에 그냥 엄마 얼굴만 보고 집에 왔고 언니가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한 달 지나서 유언 한마디 없이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땅을 치며 울고 후회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효도를 받고 돌아가셨다면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맛난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싶고 엄마 팔짱을 끼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멀리 멀리 가셨습니다. 요즘도 간병하면서 엄마 얼굴을 자주 떠올립니다. 엄마한테 하지 못한 효도를 어르신들께 하고 있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사진을 보고 엄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하고 속삭이면서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편안히 계시면서 이 못난 딸을 지켜봐 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간병 일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또 본인을 네.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실까 싶네요. 네, 이 박금옥 씨 어머님 때문에 박금옥 씨로부터 간병 받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동포분들 중에 보면은 간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정말 이 자기 부모님들 모시듯이 네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들도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네네. 편지도 많이 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그런 갠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가족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다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럼요. 아쉬운 마음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분들이 어쨌든 가사도움이라든가 간병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그런 쪽에 이제 쏟아 놓으시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동포분들이 열심히 정말 잘 생활들 하고 계시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난 후면 네. 왜 못해드린 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네. 그런 경험 아무래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박금옥 씨 어머님도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 다 키워놓으시고 그쵸. 좀 효도 좀 받을만 하시다 싶으니까 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가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동포분들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제는 계속 중국에 계시다가 네네. 모처럼 이제 딸 아들들이 한번 한국 구경 좀 시켜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쓰러지게 되면은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애타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박금호 씨 어머님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금호 씨 또 네, 그렇죠. 나중에 간병도 하시고. 간병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시면서 상당히 더 많은 울음을 우셨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네. 여기 한국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우리 박금호 씨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또 좋아하시라 기뻐하시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떠나신 후에는 누구나 다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한국하고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리고 네. 또 아이들을 맡겨놓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이 사실 손주들 보는 거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만은 연세가 많으시면 힘들기도 하시거든요. 네. 좀 위로의 말씀도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박금옥 씨의 편지 사연 보면서 어머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수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유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애지중지 키우십니다. 어느 날 나는 수학 연습집에 있는 사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온 하루 계속 집에만 있으니 엄마가 나더러 풀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몇 번 풀고 또 풀어도 풀 수가 없어서 나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풀어야 할 텐데.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여기 와봐. 엄마가 눈 보호 체조해줄게. 네, 엄마. 나는 너무 좋아서 불이 나게 엄마한테로 갔습니다. 나는 걸상에 앉아 살며시 눈을 감고 엄마는 열심히 눈보호 체조를 해주었습니다. 참 편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나도 엄마를 도와주는 착한 딸이 될게요. 네. 최유진 학생. 사실 이렇게 뭐 공부하고 있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네. 좀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유, 네. 수학 문제 진짜 아무리 이 머리를 짜도 안 풀리는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가 금방 눈치를 채시고 네. 유진아 이리 와봐. 엄마가 눈보호 체조 해줄게. 근데 눈보호 체조는 뭘까요? 이 눈보호 좀 필요할 체조가 때 좀 이렇게 네. 편히 해주는 거겠죠? 네, 저도 이 편지 사연에 눈보호 체조라는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아, 이 네.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양쪽에 엄지손가락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펼쳐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아, 그게 1단계고 네네네네. 눈썹하고 눈 네. 사이에.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해서 네. 이 콧등 있잖아요. 콧등 네. 눈하고 하는데 네, 이렇게 눈 사이에 콧등. 고기를 이렇게 이제는 아. 마사지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당겼다 네, 들었다 네. 하면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을 양 눈꼬리 네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눈 마사지. 꼬리 쪽에 네, 이렇게 해주는 게 돌려주고. 있고. 네. 그게 이제 3단계예요. 세 네. 번째는 이걸 무슨 손가락이래죠? 검지. 검지 손가락을 네. 눈 밑에 네네네. 눈 밑에 이렇게 보면 이게 얼굴 얼굴 약간 안 들어가는 데가 데 있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그냥 돌려주는. 아, 거기도 마사지를 네, 해주는 마사지를 거군요. 네. 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눈 보호 체조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건데. 네. 근데 보니까 중국에는 학교 교육 과정에 네네. 또 이 눈 보호 체조가 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한테 나 요즘 뭐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죠. 뭐 저기서 그런지 이 눈 보호 하는 체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엄마도 최유진의 엄마도 아마 이런 부분을 애들한테 해주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렇죠. 또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네. 이거를 미리 아시니까 네.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국 학교에서는 이 눈보호 체조라는 게 하나의 문화로 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네. 하긴 요즘에는 또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눈이 피곤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김영필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쭉 해보니까 눈 주변의 근육을 네. 좀 이렇게 잘 풀어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단계가.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에 눈보호 체조라고 이렇게 치면은 네.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군요. 설명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알아두면 괜찮겠다.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는 가끔 손을 아주 이렇게 계속 비볐다가 네. 그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양쪽 눈에 이렇게 네, 네. 해주면 그것도 눈 피로를 푸는데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참 보다 눈이 끔박끔박하면은 그냥 손바닥 대가지고 눈에다가 대고 막 그냥 근데 그렇게 비비잖아요. 너무 세게 비비시는 거는 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좀 네네네. 체조가 아니라 이게 눈을 그렇죠. 망치는 거다 네,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눈을 세게 비비면 네. 그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눈 보호 체조를 제대로 좀 배우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눈을 정말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보호 체조를 잘 익혀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또 어머니가 옆에서 해주신다면 네. 그 안에는 또 얼마나 큰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네. 우리 최유진 학생이 이런 글로서 좋은 정보를 오늘 제공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고마워요 엄마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뭐 소학교 학생입니다만은 아유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아이고 기특해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학생의 마음을 김희진의 노래 엄마에게 담아봤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